안녕하십니까.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기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정원은 억새 정원인데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라스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라스라고 하는 것은 쇳덩이 식물을 그라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정원을 만든다 얘기할 때 억새 정원이라고 하면 벽가식물 혹은 쇳덩이 식물을 다 총칭해서 억새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쇳덩이 식물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대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 잎은 좁고 길고 꽃은 있는도 없는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향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그걸 먹거나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억새 정원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음식에 얘기하면 평양식 냉면, 그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정원,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억새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억새의 역할은, 그리고 억새의 의미는 도화지 같은 의미인데요. 꽃만 있거나 나무만 있으면 너무 많거나 너무 색깔이 진하거나 그러면 좀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억새가 그걸 보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식물이 햇빛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바람이 너무 강해서 힘들거나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새는 다른 식물과 경쟁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다른 식물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식물을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 정원의 대표적인 거는 옥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크랭이라고 해서 길가에 자라고 마치 꽃은 핫도그 같이 생긴 꽃, 수크랭이 있고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강가에 주로 자라는 파닌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원, 여러분의 정원에서 억새 정원을 계획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원의 상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새 정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건조한 토양에서부터 물이 많은 연못까지 다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 정원이 아주 건조한 정원이냐 아니면 물이 많은 정원이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정원이다 그러면 억새나 수크림 같은 게 좀 어울릴 것 같고요. 물이 좀 많아 그러면 파니쿰이나 그 다음에 달뿌리 풀이나 부들 같은 게 좀 어울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일반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많은 품종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억새 위주로 정원을 꾸미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정원을 꾸밀 때 억새가 다양한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방면으로, 보다 더 재밌는 방면으로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 정원에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억새의 단점 중에 하나인 쓰러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쓰러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억새 품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억새 중에서도 유독 잘 쓰러지는 억새 품종이 있어서 억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과 각 정원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여름에 바람과 비에 의해서 좀 망가지거나 훼손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억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적합하겠지만 키가 작은 억새는 가정집이나 화분에 재배하거나 이럴 때는 작은 억새가 적합합니다. 억새 종류로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억새 중에서 약간 잡초성이고 다른 식물을 괴롭히는 억새가 있는데요. 물억새와 띠가 있습니다. 물억새와 띠의 공통점은 땅 속에 뿌리 줄기가 있어서 땅 속으로 자꾸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번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식물들을 못 살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 식물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계약하실 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작은 정원이다 그러시면 물억새나 띠와 같은 그런 식물은 심지 마시고 공원이나 아니면 큰 산에 가서 그런 식물들을 감상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억새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토양이 중요할까요? 억새는 건조한 걸 좋아하는 식물이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억새정원을 만든다고 하시면 모래가 많은 토양을 쓰시고 다른 지대보다 높게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되고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정원이라고 하면 억새는 잘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억새가 사라지고 다른 식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토양과 정원이 준비가 되셨다면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억새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화분에 담겨진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다고 해서 작은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될 게 아니라 화분 크기가 15cm 이상 된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정원에서 제대로 억새가 잘 살 수 있고요. 작은 억새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한동안 그 정원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에 억새를 구입을 하신다, 뭐 정원에 억새를 심는다고 하시면 화분 크기가 15cm 이상 억새를 구입을 하셔서 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억새를 구입을 하실 때 한 품종당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3개 이상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3개가 한 세트가 돼서 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볼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개 이상은 구매를 하셔야 억새의 느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보통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50% 정도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평이면 5평 정도를 식물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5평 중에서도 한 2평 아니면 1평 정도 억새를 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새는 전체를 다 메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쓰시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쓰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10평의 정원에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 그러시면 1평 아니면 2평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억새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억새를 심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키가 되고요. 이제 억새 심는 키가 중요한 이유는 억새는 햇볕을 되게 좋아하는 식물인데 앞쪽에 키가 큰 게 있으면 거느려져서 그 뒤에 있는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억새가 키가 크고 뒤가 키가 작은 억새가 들어있으면 키가 작은 억새는 햇빛도 볼 수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키 작은 억새는 퇴화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키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억새가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데 꽃 피는 시기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름에 피는 애들은 앞쪽에다 좀 심고 가을에 늦게 꽃 피는 애들은 뒤쪽으로다 심는 게 그 정원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에 억새를 심는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로 어떤 간격을 띄워서 심어야 될지 고민이 됐을 겁니다. 억새는 일반적으로 키가 1m 정도 자라는데 1m 정도 자라는 억새를 심는다 그러시면 1m 정도를 띄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50cm밖에 안 자라는 억새다 그러면 50cm 정도 거리를 띄우시면 됩니다. 억새를 심을 때 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억새가 생장이 되게 빠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가깝게 심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심으면 서로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식물이 치여서 그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를 심을 때는 같은 종류 간에는 모아 심어도 상관없는데 다른 종류 간에는 1m 정도는 띄워서 심는 게 정원을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억새를 띄운 그 사이사이에는 다양한 식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억새가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다른 식물들은 싹이 나거나 꽃을 피우는데 억새는 5월달이 돼야 잎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 정원이 5월 전에는 너무 황량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5월에 황량하게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건류를 심거나 아니면 봄에 일찍 볼 수 있는 다른 식물을 심어서 황량함을 막아야 됩니다. 봄에 심는 식물은 무스칼이나 알리움 같은 구건 식물이 되고요. 겨울에 횡량할 때 심을 수 있는 식물은 유카나 그다음에 빨간 열매가 달린 낙상홍이나 아니면 줄기가 빨간 흰말채나 이런 걸 심으시면 봄부터 겨울까지 풍성한 정원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새 정원을 다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면
겨울에는 억새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2월 달부터는 잎을 잘라줘야 되는데요. 2월 달에 억새 잎을 잘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 억새가 나올 때 지저분하게 되고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억새 정원은 2월 달이 지난 이후에는 묵은 잎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제거한 다음에는 그 억새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포기가 큰 것들은 나눠주는 것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5년 된 억새를 포기 나눠주기 하게 되면 보통 한 4포기 정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나눠진 억새를 다른 곳에 심든지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5년 지난 억새를 포기 나누지 하지 않으면 5년 이후부터는 억새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그 억새가 없어질 경우도 생기니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억새 포기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묵은 잎을 제거하는 작업과 포기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건강하고 왕성한 그라스 정원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